이번 주는 슈퍼 실적 주간이기도 하죠. 조금 전에 시간에서 또 테슬라의 움직임도 봐드렸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는 개장 전에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3,450억 원가량으로 발표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시장에서는 4분기까지는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당초의 컨센서스는 2,700억가량의 적자 예상이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음은 물론이고요. 또 흑자 전환까지 이뤄내면서 이번 실적에 과연 어떻게 좀 반응할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4분기 실적까지 전체적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SK 하이닉스의 영업 손실은 7조 7천억 원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 동시효과 구간에 접어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출발할지는 저희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점을 봐야 될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준비 도와드릴게요.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주 전문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 볼 체크 포인트입니다. 원래는 각각 2개씩 좀 골라오시는데 오늘은 한 개의 이슈 나란히 골라주셔서 바로 이 부분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증시 안정기금 투입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나서 어제는 장중에 지준율 인하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국 증시 연일 뒷걸음질 치는데 이제 부양책에 어떻게 좀 반응을 할 것인가. 일단은 어제 중국 증시는 강한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부양책들 그리고 이 부분이 증시에 미칠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엔 2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370조 가량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지준율을 인하를 했죠. 지준율을 인하한다라는 것은 시장에 좀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걸 좀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2024년도 들어서 미증시도 굉장히 좋고요. 일본도 굉장히 좋습니다. 글로벌 증시 자체가 나쁜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큼 약세를 보였었던 것이 바로 중국 증시라는 거죠. 중국이나 홍콩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쪽의 영향을 여전히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반등이 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저점을 다지면서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화권 증시와 연동이 됐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면 앞으로 반등을 같이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2024년도에 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AI라든지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우리나라 시장은 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도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앞서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준율을 0.5% 인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증시 부양책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경기 부양책도 꺼내드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약 186조 원의 유동성을 지금 공급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중국 경제는 리오프닝 이후에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회복이 좀 빠르게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 내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양책 꺼내드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 경제가 침체에 있어가지고 국내 수출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부양책으로 국내 수출도 어느 정도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지금 중화권 증시하고 홍콩 증시 최근에 약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연동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정 부분 저는 맞고 일정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크게 늘어났던 거는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으면서 우리나라에 중간재 산업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타격을 입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소식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 나쁜 거는 아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모멘텀을 받아서 갈 수 있을지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아모레파시픽이라든가 그다음에 코스맥스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의류를 많이 팔고 있는 FNF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소비가 좀 살아난다면은 국내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가 뭐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뭐 중국 뭐 그런 이슈 이전에 절묘하게 좀 반등을 했어요. 오늘 과연 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코스맥스는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뭐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되고 FNF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뭐 중국 관련주니까 뭐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느 정도 좀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 보시면은 이제 더 이상 주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러면은 뭐 이번 오늘자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사실 중국에서 경기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우리가 늘상 봤던 그런 종목군인데 이번에는 강하게 이 호재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인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재료가 나온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이제 중국발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장에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포인트 바로 오늘 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최근 들어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미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3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진 의미, 한 기업의 덩치가 커진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장중에 이제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우리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4천조가 넘는 금액인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40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보다도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근데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잘 체감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장이 약 2천조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같은 기업들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장보다도 규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계속해서 추월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애플이 1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양 기업 간의 이런 다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권으로 올라갈 때는 시장에서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비전 프로라든지 향후 애플의 그 휴대폰 출하량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쪽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XR이라 그래서 혼합 현실이라든지 여기서 좀 더 나간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쪽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미증시를 조금만 더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메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메타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메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XR, 애플 쪽과 좀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서 AI 쪽과 이 메타버스 쪽이 계속해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AI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뭐 샘 알트만이 방한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마음 AI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XR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으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뉴프렉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스코넥이라든지 자이언트 스택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워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오랫동안 부각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 종목군들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살짝 관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024년도 내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군들의 그 선순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애플이 시가총액이 1위로 3조 달러 약간 넘는 수준이고요. 조금 전에 체크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종가 기준으로는 2조 9,919억 달러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살짝 좀 넘어선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의미가 있었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현재 전문가. 오늘 국내 이 업종이 좀 빠져 있어서 약간 아쉽다 싶었는데 이 부분을 채워주시네요. 조선 섹터 보겠습니다. 조선 쪽에서도 그동안에는 LNG선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는데 뭔가 좀 수주에 있어서도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암모니아선 수주했다 뭐 이런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는 선박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다면 암모니아 선박 수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봐야 될지 조선 섹터 전반 봐주세요. 최현재 전문가님. 작년에는 조선업계를 LNG선 수주가 좀 이끌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부터는 암모니아 LNG선 수주는 어느 정도 이제 피크아웃이 좀 됐고요. 이제서부터는 암모니아 운반선이 얼마만큼 수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조선주들의 주가가 좀 명암이 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수주된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총 15척이 수주가 됐는데 국내 조선사들이 모두 다 100% 싹쓸이를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15척 중에서 11척 수주했고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2척씩 수주를 했습니다. 지금 암모니아 운반선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문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 수소 경제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해운업계 지금 계속적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친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암모니아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저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암모니아가 좀 부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 조선사들은 LNG선에 이어서 암모니아선까지 결국에는 고부가가치 선박인데 이쪽에서 국내 업체들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전망은 굉장히 밝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친환경 규제를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친환경 선박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2030년까지 암모니아 선박의 지금 연평균 수준을 뭐 연평균 한 120척씩 수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시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커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조선해양서부터 보시면은 어제 조금 밑꼬리가 달리면서 저가면서 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 역시 수주가 계속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 주가 흐름이 좀 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제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약간 박스권 돌파의 움직임도 조금 더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하나오션은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어느 정도 이제 이 쌍바닥 국면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조선 섹터 암모니아 운반선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섹터들 봤고요. 그러면 추천주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두 분이 나란히 목표가 도달 종목을 주셔가지고 이 부분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의 이 목표가 도달 종목인데요. 바로 12월 후반에 제시가 됐던 종목입니다. 파인엠텍. 어제 핸드셋 부품 쪽으로도 상당히 좀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냈었죠. 9,000원 매수가였고요. 목표주가 11,000원 도달이 됐습니다. 수익률 22%가량. 지금 보유한 지 한 달이 약간 좀 안 됐는데 목표가에 도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본부장님? 일단 이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 드렸을 때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접히는 휴대폰 있죠.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제작하는데 이 힌지 같은 경우는 내장 힌지가 있고 외장 힌지가 있습니다. 근데 외장 힌지 쪽에는 KH 바텍 쪽이 이제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파인엠텍이 이제 외장 힌지까지 납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 나왔지만 연기가 됐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장 힌지의 매출은 2024년도부터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에도 이 힌지가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외양 성장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현재 주가의 위치 자체가 이 파인엠텍이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뚫지 못했었던 고점 라인대까지 지금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상향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시세가 아주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좀 높이 좀 상향 조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이 12,270원인데 13,000원대까지 상당히 높게 목표가를 잡아드리고요. 이제 주가가 반대로
밀려 내려올 경우에는 대응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지만 밀려 내려올 때는 좀 익절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익절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10,000원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10,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상향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nem텍입니다. 이 종목 지금 2차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13,000원이고요. 그리고 또 익절 가격 빼놓지 않으셨네요. 10,000원 정도 선이 지지되면은 계속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더 가져가 보시면은 더 큰 수익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최현재 전문가의 목표가 도달 종목도 리뷰하겠습니다. 펜트론인데요. 이 종목도 비슷한 시기네요. 12월 말쯤에 제시됐던 펜트론. 중간에 무증이 있어가지고요. 가격을 무증 적용해서 변경해서 계산을 해보면 체결이 9,000원 이하에서 산 게 되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13,000원인데 이 부분 어제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률 50%가 넘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역시 뭐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데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펜트론도 어제 좀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 그러나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몸통보다 윗꼬리가 좀 긴 것 같아가지고 매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쿨하게 50% 수익 나니까 챙기자 의견 주시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기업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작년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일 때 어떻게 보면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이제 다른 종목들의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금부터 못 올라갈까, 과연 못 올라갈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 모양새라든지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런 AI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재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대 주주로 SK텔레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 후반에 내일이라고 하죠. 샘 알트먼이 방한을 하면서 뭐 삼성과 SK 쪽과 이제 회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요 AI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월 초만 하더라도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살짝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이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흐름을 본다면 AI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2차 전지가 연초에서 중순까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AI 쪽 같은 경우도 올해 작년의 2차 전지 모습을 어떻게 보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종합주가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이제 양봉 마감이 됐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43,300원입니다. 제 생각엔 오늘 시초가가 많이 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가는 46,000원 선. 1차적으로 46,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3,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재 전문가님. 네, 엑시콘입니다. 요즘 반도체 섹터 굉장히 핫한데 엑시콘 같은 경우는 지금 CXL 테마로 좀 엮이면서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WSD 테스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CXL 1.1은 개발이 완료가 했고 지금 CXL 2.0이 1분기 중에 개발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XL 2.0 개발이 완료되면은 1분기 이후에 매출로 본격적으로 잡히면서 실적이 성장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5일선 지지받으면서 강한 모습 나왔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5일선도 지지 라인이 있고 그 밑에 21선도 있고 또 그 밑에는 11선도 있고 주가 그렇게 크게 안 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지선마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25,000원 이하서부터 좀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24,5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열풍에 또 상관관계가 있는 두 종목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엑시콘 오늘의 추천주까지 알려드렸습니다.